예, 한동대학교의 박원곤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한국국가자료연구원 이상희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제가 영어랑 한국어로 둘 다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한국 분들이 대다수라서 한국말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름 6월 달에 제가 워싱턴에 6월 말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좀 여기 오신 미국 카운터파트 되는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리베르 씨는 지금 방금 발표하신 그 모든 내용들과 제가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많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저한테 사실 주어진 이 숙제라고 할까요? 주최 측에서 주신 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북한 비핵화죠. 핵심적인 내용에 과연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가, 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차이를 줄여서 한미가 협력을 해서 북한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저한테 좀 주어줬습니다. 이것을 제가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시각이 있고, 특히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 제 판단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관료들의 시각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금 다르고, 또 미 의회의 시각이 다르고, 그리고 오늘 오신 미국 우리 여러분들 같이 또 전문가의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과 미국이다라고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의 시각이 있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여기 계시는 대다수의 분들의 시각이 또 다르다, 일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준비한 글에는 최대한 제가 좀 객관적으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시각, 그리고 또 전문가의 시각을 좀 구분해서 얘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문건들은 주로 이제 우리 대통령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에서 공식적으로 한 발표, 또 발언들, 그리고 공식 문서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저의 어떤 인식을 배제한 상태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여전히 가장 어렵고 또 여전히 해결이 안 난 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목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비교적 분명하게 지금 FBD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제 판단에는 CBID랑은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 의회와 지금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 미국 내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도 CBID, FBD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지만, 우리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브 미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워킹그룹 내에서 FFBD라는 것에 한미가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의 정의죠. 북한의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도 여러 차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결국 FFBD다라고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우리 대통령도 이번 신년사에서 다시 한번 북한이 그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우리 대통령은 한국, 미국, 또 중국, 러시아와 다 같은 비핵화의 정의, 즉 FFBD를 혹은 CBID를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이제 북한의 비핵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확실하게 어려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분명하게 이 자신들이 얘기한 것이 12월 20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자신들이 말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조선반도 비핵화다라고 아주 명확히 얘기했고,
또 북한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간 작년 사실은 3월 6월부터 지금 계속 되어온 북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의구심을 더 이상 의구심이 아니라 북한은 확실히 미국과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조선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와 관련돼서 가장 우려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일부 학자들 또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사실상 북한의 핵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문건에서 논문과 글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어차피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차라리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이 핵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주류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목소리도 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간의 가장 큰 차이를 보고 있는 것은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평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이 행한 동창리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의 해체 그것을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과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당국자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우리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래 핵을 포기하기 위한 분명한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도 이것은 의미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이 부분이 지금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차원에서 가장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핵화 접근 방식은 조금 차이가 보였는데 지금 방금 CNN에서 속보를 했습니다만 김영철이 17일 날 지금 워싱턴을 방문한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차이는 조금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비핵화 정부는 잘 알려진 것처럼 신고, 검증, 폐기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비핵화죠.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성과와 결과를 내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사회의 그런 유엔 결의안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간의 협상이 필요하지만 북한이 주장할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근데 핵심은 이 상응 조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응 조치 여부에 대해서 결국 대북 제재 해제를 얘기하는데 미국 정부는 상당 기간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만 지난 12월에 리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상응 조치, 일종의 상응 조치를 고려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 작성이 됐다. 그 로드맵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 조치가 다 담긴 그런 로드맵이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고, 검증, 폐기 그리고 보상, 제재 완화는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다라는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상응 조치를 고려하고 있고 결국은 늘 얘기했던 포괄적 비핵화가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의 그런 모습을 그런 정책으로 일종의 선회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 입장은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비교적 분명합니다. 우리 정부의 비핵화의 접근 입장은 기본적인 목표는 미국과 공유를 합니다만 상응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죠. 상응 조치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어느 정도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이제 한 두 분야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자가 미국의 입장과는 좀 다른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작년 10월 3일 강경화 장관, 우리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에 대한 핵무기와 신고 검증 요구를 미룰 필요가 있다. 아마 정부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처음 얘기된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포괄적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고 추진하는 미국 정부와는 좀 다른, 확실히 다른 입장이죠. 신고 검증을 먼저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것을 받아서 11월 6일 국정감사장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했던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 얘기도 결국 리스트를 제출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은 미국에게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인 목표물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김정은이 얘기했다라고 전했고요. 더불어서 신고 절차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없고 북미 간에 미국 간에 서로 간의 신뢰가 구축된 후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미국의 입장이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상응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된다면 이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한국과도 협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이와 또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과연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미가 어떻게 공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모호한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목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12월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밝힌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 비핵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가 같이 공조해서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북한의 비핵화다라는 정의를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리베럴 씨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1월 달에 김정은 신년사에도 같이 얘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영구이 중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늘 얘기한 조선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회담이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한미 간에 우선적으로 공조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좀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좀 그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한미에 있는 여러 행위자들이 4가지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안에는 변수가 2개가 있습니다. 2가지 변수는 첫 번째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포기의 결단을 했다 안 했다. 두 번째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비핵화를 추진한다 안 한다. 그 2가지가 곱해져서 2x2 하면 4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포기 결단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이죠. 그렇지만 여기 리비에르 씨를 비롯해서 우리 미국 카운터파트 분들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포기의 결단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핵 문제를 활용한다. 가장 비관적인 그런 지금 인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북한 비핵화 문제를 위해서 여러 군데 가서 얘기하고 토론도 하고 글도 씁니다만 많은 부분 저희가 과연 지금 말씀드린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단편적인 얘기로 작년 4월 달에 북한에서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의 결속이다라는 표현을 갖고 거의 한 달 동안 디베이트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솔직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은 모르죠. 저 나름대로 또 판단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마음이 어떻게든 둘 다를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그 표현을 쓰면 안 될 거라고 요즘은 생각합니다만 북한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CBID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또 그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중점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은
우리가 명확히 한미가 공조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배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접근 정책 분야에서는 저는 포괄적 비핵화와 단계적 비핵화 둘이 있다면 결국 단계적 비핵화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상응 조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결국 핵심은 로드맵이죠. 저는 시간표 로드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사 북한이 어떤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당장 하지 않더라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합의하고 한미가 공조한 북한의 비핵화의 로드맵을 북한이 받아들인다라면은 그만큼 우리한테는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혹시 북한이 그것을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북한의 약속 위반이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할 근거가 생기죠. 아주 간단한 일에도 시간표가 필요한데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말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 한국이 중재자, 관망자 역할이 아니라 당사자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북미 간의 협상을 하지만 적당한 시기에 한국도 같이 포함해서 남북, 미가 같이 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핵심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어지면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미 많은 국내 언론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상응 조치를 어떤 일종의 컴펜세이션을 북한한테 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우리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만 연합훈련 중단이다라는 거 한국 정부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대외 정책의 돌발성은 이미 잘 알려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막는다는 의미에서 남북, 미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미 동맹의 지금 발전 방안, 미래에 대해서 정말 신속하게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는 북한 비핵화보다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정치에서 단순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인 방향선회다라는 주장도 적지 않게 제기가 되고 있고 한국은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에 대한 확실한 미래 비전이 없다면 이건 북한 비핵화보다 더 큰 안보적 위협이 한국에 닥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먼저 나름대로의 대전략을 갖고 미국과 같이 협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